그러니 남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남보다 1시간 좀 덜 자고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남보다 밥 조금 더 빨리 먹는다고 해서 니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그러면은 인재상 저는요 학종으로 다 6개 다 쓸 거예요. 대학이 달라도 교수는 거기서 거기야. 내가 특정 학교에 떨어질 비교과 상태인데 근데 6군데의 학종을 쓰면 확률이 높아지냐? 아니야. 6개 다 떨어질 확률이 커. 하나 떨어진 애들은 다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개인 차이는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너네가 생각해 하는 것보다는 낮게 후려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대학교를. 이제 곧 상담을 할 거 아니니 교무실 내려와 하면은 선생님 옆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교무실에서 저는 이거 할래요. 다니면 안 된다. 둘이 싸우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랑 얘기해보면 뭘 하시지? 너 원하는 데면 돼. 엄마 아빠는 상관없어. 뭐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뻥이야. 막상 9월 둘째 주 되잖아? 자, 이제 기말고사에서 8월 하순까지 기간. 쉽게 말하면 뭐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고3 여름방학 때 꼭 챙겨둬야 될 거 정리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 고3 여름방학이라는 것은 실제 보통은 짧으면 2주, 뭐 길어봤자 3주지 고3 진짜 방학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7월, 8월 두 달을 말하는 거야. 그거 염두에 두고 고3 여름방학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요강, 포트폴리오 만들기야. 일단 봐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의 요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아니면 그냥 학원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그 학교는 몇 퍼센트더라, 그 학교 뭐 학종 전형은 이런 거더라, 그 정도만 알아듣고 실제로 그 요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근데 사실 남은 고3 기간은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다 하고 하는 기간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부족한 시간 안에서 뭐에 더 집중할 것인가, 그걸 따지는 거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 따라서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학교들의 요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점점점 시간이 뒤로 갈수록 내가 부족한 시간에서 여기에 더 집중하자. 하루에 몇 퍼센트를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이거보다 저게 더 먼저 끝나야 한다. 등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기 공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일단 전형별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이 있을 거 아니야.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뭐 3가지 전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1개나 2개만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전형을 3가지 전형을 다 검토를 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정한 다음에 반드시 요강은 출력을 해야 돼.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도 좋고 자기가 태블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이고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렇다면은 태블릿에 파일로 정리해도 괜찮아. 하지만 휴대폰 안 돼. 휴대폰도 너무 화면이 작고 글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판이나 가로 세로 사이즈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자기의 데스크탑 아니야. 자기가 공부하러 다닌 동안 수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다운로드 받아온 것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태블릿이나 종이 출력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강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형에서 뭐 전형 요소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다, 전형 요소는 몇 개다, 그 안에서 뭐 언제까지 제출한다, 그리고 그 학교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원하는 전형 인재상 또는 전공 인재상이 이런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형광펜으로 칠해져야 돼. 한 번에 눈에 띄게. 왜냐면 요강 안에 쓸데없는 내용도 많거든. 자기랑 상관없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의 경우에는 어떤 번역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고 그 학교에 대한 홍보 내용도 많고, 이런 것까지 언제 다 급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읽고 있니, 그지? 형광펜으로 딱딱 칠해서 필요한 정보만 하게 되면 보통 한 학교에 한 전형별로 한 5줄 6줄 정도 내에 형광펜만 칠하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9개에서 12개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9개에서 12개라는 것은 9개에서 12개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면 뭐 서강대학교 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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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요전형 요조정 요전용 한다면 3개가 되는 거지. 무슨 지 알겠지? 모집단이 9개에서 12개야. 대학교 9개에서 12개가 아니고 전형별. 이거를 딱 정리를 해서 직접 그 요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사설 입시기간 정리 잘 돼 있지. 입시 포스터에서도 도표로 만들어갖고 정리 잘 돼 있고, 뭐 얘네는 모집 정원이 몇 명이고 무슨 수능 최저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안 하고, 얘네가 물론 정리가 눈에 보기에 잘 되어 있지만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실수로 부정확한 경우도 있고, 업로드 타이밍, 업로드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작년 거야 요강이. 그런데 이미 업로드 된 것처럼 말하는 잘못 표기된 경우도 많아. 그렇게 되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한테 딱 적합한 그 구멍을 놓치고 엉뚱한 걸 갖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그다음에 교육청 대교육은 조금 더 낫지만 얘네보다 조금 시각적으로 편의성도 떨어져. 그러면서도 얘들보다 확률은 낮지만 부정확한 경우도 꽤 있고, 믿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학교를 직접 들어가서 입학처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직접 현금 배치한 거를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수시로 다시 보고 수시로 다시 보고 2달 동안 공부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할 거야. 왜냐면
자기가 공부가 안 돼. 집중력이 떨어져. 너무 더워. 힘들어. 할 때마다 답답하니까 뭐해? 그냥 쓸데없이 휴대폰 켜고, 그냥 쓸데없이 뭐 인스타나 그 유튜브 켜고. 그게 너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나 인스타가 궁금하고 필요해서 보는 것도 아니야. 당장 공부하는 게 힘들어. 답답해서, 갑갑해서 뇌가 거기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냐? 오히려 그럴 때 포트폴리오를 제조해 하게 되면 자기 길이 명확해지고 지금 당장 뭐가 시급한지, 뭐가 더 몇 프로의 비중이 가야 되는지, 시간적,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해 놔야 될 것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때 확인하고 뭘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는 것까지 전부 다 임박해서 자기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길이 또 정확해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포트폴리오의 용도로서 가장 내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야. 이거는 이미 여기서 설명을 했고, 이제 이거 두 개지. 여지까지는 어땠니? 부모님이랑 얘기해보면 뭘 하시지? 너 원하는 데면 돼. 엄마 아빠는 상관없어. 뭐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뻥이야. 막상 9월 둘째 주 되잖아?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되면은 갑자기 부모님 의견을 개진해. 그럴 때도 있고, 너네 뜻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너네 뜻대로 딱 정했더니 갑자기 그건 안 된대. 이거는 이제 단지 너희들 진로에 개입하려는 것보다는 그거 성적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성적이 좀 부족해도 거기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모님만의 생각이 있거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담임선생님이 보통 뭐 사립, 공립,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개인 차이는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너네가 생각해 하는 것보다는 낮게 후려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대학교를. 이제 곧 상담을 할 거 아니니? 1학기가 끝났으니까 방학 때 상담을 할 건데, 그때 또 마찬가지인 게 그냥 뭐 너 순서 됐으니까 교무실 내려와 하면은 선생님 옆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교무실에서 저는 이거 할래요. 담임선생님 안 된다. 둘이 싸우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맨손으로 가지 말고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이거 담임선생님이 후려쳤는데 그거 무조건 거부하고 너네는 무조건 높여만 쓰고 이게 옳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담임선생님 말처럼 무조건 후려치는 게 합격 확률 높이는 것도 역시 아니거든. 그때 둘 앞에, 담임선생님과 너네 사이에, 또 부모님과 너네 사이에 요강을 놓고 너네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 대화가 생산성 있게 합의에 이를 확률이 커지는 거지. 그냥 서로 고집만 부리다가는 답도 안 나올 뿐더러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지지 없이 너네 뜻을 관철한다고 하여 당장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너는 아직 학생이잖아? 그렇게 결정해놓고 공부하다 보면 또 계속 불안해. 담임선생님이 반대했는데, 난 이렇게 결정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나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당장은 네 뜻이 관철돼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 지지 없이 가게 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손해가 많단 말이야. 사실 합의에 이르는 게 좋아. 그 합의에 생산성 있게 이르는데 포트폴리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같이 입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194개 대학교를 어떻게 다 그걸 다 알고 있니? 몰라. 요건 어떻게 다 외우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상담 대상이 원하는 학교가 어디다라고 하면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요강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숙지한 다음에 상담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 업무가 많지. 우린 이것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너네도 모르고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 앞에 딱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너네도 해야 할 걸 양보할 수 있고 부모님도 담임선생님도 양보할 걸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될 때 남은 기간 안정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전형별로 응시 유형에 대한 검토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아까 내가 여기서 말한 이 내용이야. 전형별로 자기한테 어떤 전형이 적합하느냐. 사실은 나한테 필요한 전형, 필요 없는 전형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미 대부분 정해져 있을 거야. 고3 이 시점에서는. 하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결정한 애들도 있지만 그냥 타성적으로 결정한 애들도 많고, 잘 모르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결정한 경우도 많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자는 취지로 내가 정말로 모든 바늘구멍 중에서 모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다 활용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니? 크게 4개 전형이 있다고 치는데 이 영상을 보는 애들 중에서 극소수만 여기에 해당될 거야. 특기자 전형은 극소수의 전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특기자 전형은 그 극소수의 전형 플러스 사회배려자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교육 대상 전형이라든가 이 3개의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을 포함한 거라고 좀 넓게 봐줘. 하지만 그렇게 넓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매우 드물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특기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요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누구의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 대학교의 요강에서 얘랑 얘는 애매하게 써놨는데 어떤 대학이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거든, 요강에. 그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고 그냥 너네가 여기에 합치하는 서류와 증빙 자료가 있느냐만 갖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영상에서 요거 3개를 갖고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연초에 해당되는 영상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즉 교과 전형 선생님은 반대하는 편이라고 했어. 왜냐면
보통 똑같은 내신으로 내가 얘랑 얘를 감수를 하면 얘의 경우에는 사실상 더 높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데 나는 논술을 안 할 거야. 나는 비교과 안 할 거야.만 가지고 난 내신만 갈 거야라고 고집을 하는 순간 내가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사실상 낮아지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그 학교에 합격을 한 학생이 그 내신 정도면 보통 받을 수 있는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는 여기보다 높은 데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정도 내신을 받을 정도의 성실성을 가진 애들이 논술까지 응시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내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애들이 비교과가 나쁠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학종으로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나는 다 복잡해. 난 그냥 내신만 갈 거야 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볼륨에 비해서 좀 낮은 학교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 너희들도 알겠지만은 사실은 상위권, 중위권 대학은 없어. 전부 다 하위권이나 지방대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목표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 점 꼭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신 빼고 비교과도 하나도 안 했고 논술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내신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안 나온다. 이게 확실한 애들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겠지. 다만 그 최종 결정은 이제 9월에 하는 거고. 자, 논술 일반 전형일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가 내신이 나쁘다 하면 논술 쓰는 거야. 보통 내신이 좋아야 논술 쓴다고 착각하는데 학종 전형과 달리 논술 전형은 내신 나쁜 애들이 쓰는 거야. 내신이 0%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10%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20% 25%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논술이 빵이라고 보면 돼. 그건 명목 반영 비율일 뿐이고 그 다음에 거의 없지만 논술 60에 내신 40이다. 이 정도 되면 내신이 조금 반영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논술 잘 쓰면 내신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운영을 해 대학들이. 너네 대학 입장에 생각을 해봐라. 논술 한 번 쓰면 그거 읽고 채점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니. 근데 내신으로 결정될 그 시험을 대학이 왜 해. 정부는 오히려 이거나 정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굳이 고집 피우면서 정부한테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논술 조금씩 줄여가면서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내신 나빠도 요것만 잘 쓰면 뽑으려는 거야. 왜냐면 내신의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좀 뭐랄까 전체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애들이 많이 낮은 고등학교 출신 애들이 많이 합격을 하거든. 그게 대학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신이 나쁘면 오히려 이걸 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제가 좋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네 고등학교의 학력 성취도는 블라인드야. 논술 전형에서. 채점 교수가 못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활용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인재상 전형. 이 영상 다음 영상에서 도대체 학종 전형에서 뭘 보는가, 비교과에 대해서 뭘 보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상이 올라올 거야. 그걸 갖고 판단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난 비교과에 신경 좀 썼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경 쓴 그 비교과를 정말 생기부의 기재를 세련되게 야가 빠지게 잘했다. 요 자신이 있는 애들은 이걸 노려야겠지. 왜? 얘보다 얘가 모집 정원이 더 크니까. 이 세 가지 전형 중에서 내가 셋 다 쓸 수 있는지, 두 개를 쓸 수 있는지, 한 개를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여기서 한 개 쓸 수 있다면 총 두 개를 쓰는 거지, 정시까지. 여기서 두 개를 쓸 수 있다면 정시까지 총 세 개의 구멍을 쓸 수 있는 거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인재상, 저는요 학종으로 다 6개 다 쓸 거예요. 대학이 달라도 교수는 거기서 거기야. 그 얘기가 뭐냐? 내가 특정 학교에 떨어질 비교과 상태인데 근데 6군데의 학종을 쓰면 확률이 높아지냐? 아니야. 6개 다 떨어질 확률이 커. 하나 떨어진 애들은 다 떨어져. 그 다음에 하나 붙는 애들은 여러 개를 붙고. 논술도 마찬가지다. 보통 논술에 인재상도 그렇지만 특히 논술이 추합이 많이 돌아. 왜 그렇겠니? 하나 붙는 애들이 여러 개로 붙기 때문이야. 제대로 준비한 애들이. 근데 준비 안 한 애들은 뭐 광탈이라고 하지, 올킬이라고도 하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개수를 늘린다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 개수를 적게 한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뭐야? 종류를 늘려서 내 합격 확률을 높여야 돼. 그 점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확보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도 최저가 걸린 데가 있고 안 걸린 데가 있고 인재상이 최저 걸린 데가 안 걸린 데가 있어. 여기서도 최저가 걸리는 데가 있고 안 걸리는 데가 있고 학종에서도 최저가 걸리는 데가 있고 안 걸리는 데가 있어. 너네가 생각하는 거 달라. 하지만 이건 너네가 생각하는 거야. 최저가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저를 확실히 따져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그 전형에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최저가 어느 정도 요구받는지조차도 상담 받으러 와서 몰라. 나 같은 사람은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알려줘야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유료 상담이 그렇게 사실 뭐 나도 그걸 먹고 살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담임쌤이랑 부모님이면 충분해, 상담은. 그런데 그 상담을 할 때 상호 명확하게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생산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있는 결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수능 최저를 꼭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내신 수준이 중요해. 이제 뒤에서도 차차 다음 영상 설명하겠지만 논술에서 내신의 파괴력이랑 인재상 전형, 즉 학종 전형에서 내신의 파괴력이랑 학교 생활 숫자, 즉 교과정에서 내신의 파괴력이 다 달라. 그다음 산정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형별로 자기 내신 수준이 그 학교의 합격선에 맞춰 어느 정도인가. 그거 어디 상담 받으러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 다 나와 있어. 그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명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해. 인재상 전형, 즉 학종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지. 하지만 상위권 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인 경우가 많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 요것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서류 100%지만 여기서도 면접이 있는 학교가 좀 있어.
자기가 이거나 이거를 노릴 경우에는 면접이 있냐 없냐를 꼭 확인을 해서 면접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면접에 적합한 인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 학원에 다녔냐 안 다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생각에는 뭐 나 같은 강사들 학원 많이 다녀봐서 알지. 나 같은 강사 특징이 뭐야? 나만 똑똑하고 다른 강사들 다 쓰레기라고 말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을 지도하는 학원 중에서 대학교 면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거야. 하얘진다 자기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님이야. 너네가 원하는 그 학교에 합격할 경우에 4년 동안 너네를 관리할 사람이야. 그 사람들 2명이나 3명이 너네를 바라보고 앉아있을 거야. 질문을 던져. 너네가 답변을 해. 바로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을 던져. 너네가 바로 대응을 해야 돼. 그때 선생님이 경험으로는 한 60에 70%는 그냥 하얘져 버려. 그거는 지적인 능력의 부족이나 자기 생기부 또는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야. 알아도 그냥 하얘져. 이거는 학원에서 연습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 적응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야. 너네가 스스로 알 거야. 저는 긴장되면 하얘져요. 저는 저보다 권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제 의사를 제대로 피력을 못해요. 아니에요. 저는 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말은 쫑알쫑알 잘해요. 이거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이야. 이거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서성 한중에 한양대는 면접이 없고 서강대는 면접이 있다. 근데 난 한양대를 가고 싶다. 그래도 내가 이게 없다. 그럼 서강대를 바꿔야 돼. 왜냐하면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일단 서류에서 많이 붙여. 그 다음에 면접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서류 점수가 가산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변별력이 없거든. 면접으로 그냥 결정이 나, 2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안 되는 애들이 자기의 6장 중 1장을 버리면 안 되겠지. 그런데 너는 긴장하는 스타일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는 긴장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긴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얘진 애들. 그런 애들만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상태. 이게 비교과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지. 면접이 있는데 없는데 있지만 얘랑 얘는 사실상 다 봐. 얘에서는 얘가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얘에서는 내신이 거의 다 결정하지만 얘가 좀 가산되는 그런 의미로 보통 이제 산정이 되지. 근데 이 비교과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자기 생기부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따져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곧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장담하는데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은 영상이지만 너네가 어디 가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일 거야.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고 자기 생기부의 경쟁력을 스스로 하기 바란다. 그냥 그 사람이 학종에 대해서 몇 년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툭 자기 생기부 던져주고 써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 강사나 선생님은 난 잘 몰라라고 안 해. 아는 척을 해. 그러다가 너네가 삐끗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자기 인생이 걸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겠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한 개나 두 개를 고르는 거야.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되고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게 뭐야? 포트폴리오지.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이 특이하니까 학종에 대해서 두 개만 단서 달아보자면 학종의 경우에는 비교과 상태. 요 비교과 상태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근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비중이 아니야. 제일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인재상이라고 하는데 전형 적합성. 예를 들어서 A 대학교 B 전형에서 그 전형은 우리는 이런 학생을 뽑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막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뭐 그래프로 뭐 우리는 이런 5개의 인재상을 원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게 이제 반영되지만 가장 적게 반영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너네가 쓰는 그 과 교수들이 너네의 생기부를 점검하거든. 그 과 교수들이거나 그 과 박사 학위를 가진 시간 강사들이 보통 입학사정관을 해. 그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 우리 과에 적합한가? 너네 비교과를 보고 그걸 판단한단 말이야. 얘보다 한 뭐 10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보다 한 1.5배 정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접의 포장 가능성이야. 아까 말한 이 중요성이야. 얘가 면접에서 이거를 잘 확신을 주느냐 우리 면접관한테. 그거인 거지. 이거를 삽입을 한 학교들은 서류만으로 100%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서류로 한 명 합격할 거면 3명을 일단 서류를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걸로 최종 확인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이 점수가 낮아서 커트라인으로 겨우 1단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때 면접관한테 제대로 어필하면 장학금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얘보다 1.5배 정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거 없는 학과들이 더 많으니까 이거 먼저 점검하고 없으면 얘 10, 얘 1 정도 그 정도 비중으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걸로 보통 입시 설명에서 많이 얘기해. 이거 근데 보통 너는 요강 찾아봐. 뭐 미래 인재가 어쩌고 선도할 수 있는 뭐 여성 오피니언 리더를 뽑고자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써여 있어.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있지. 보통 그런 것들만 공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이대 경영학과 교수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나 경영학 박사야.
똑같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뭐지가 아니라 우리 과에 들어와서 날 안 피곤하게 할 학생이 누구지야. 요 비중에 맞춰서 판단하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거를 너네 상식이나 편견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너네가 쓰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검색. 이거는 연초에 영상에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지. 자기 마음대로 강사들이 만드는 블로그나 이런 건 헤매지 말고 대교역, 커리어넷, 뭐 어디가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사이트로 가. 사설 사이트 말고. 그런 사이트에 학과별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플러스 그 학교 그 과.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또 그 과별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커리어넷이나 어디가 뭐 대교협 이런 데보다는 조금 좀 부실하긴 하지만 대학별 입학처는 그래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학교니까 확인을 해봐야지. 검색을 하고 또 들어간 김에 요거 때문에 그 대상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검색을 직접 해서 포트폴리오에 필기하듯이 가피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요망지고 야가 빠진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야. 또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시 지원에서 6장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확률로 이러이러한 확률로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쓴다. 아니다. 매우 확률이 높다.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수시와 정시간의 학습 시간 안배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다.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능 각 과목 영역별 선택과 집중. 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2달 내내 자기가 선택한 그 영역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짧으면 열흘, 길어봤자 3주면 무조건 성취도가 바뀌어. 왜냐면 우리 팠잖아, 한 곳만. 돋보기 공부했잖아. 깜지 태우는 공부했잖아. 벌써 불탔어. 왜냐면 초점 좁히면 금방 불 붙잖아. 실제로 변한단 말이야. 열흘에서 3주면. 그 얘기는 뭐야?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은 7, 8월 동안 2번. 아니면은 자기가 좀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애들도 한 번은 재조정하게 돼. 자기가 집중할 그 영역을 이거는 성취도가 올랐으니까 이제는 이거 하고 바꾸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해줘야 돼. 자기가 선택과 집중할 영역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2달 내내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보통 2번, 열심히 안 해도 보통 1번 정도는 재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험생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점검을 해줘라. 그 다음에 개인의 주관보다는 오답률 체크에 의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전담해서 가르칠 때는 학교 교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건 월권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제 재종반에서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직접 자기도 학습까지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거든. 그러면 애들이 자기 주관에 많이 편도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은 자기가 수학 안에서도 자기가 미적분을 피할 수가 없는데 미적분을 계속 공부하면서도 그게 표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미적분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당을 하다 보니 지수로 거기서 작살이 난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너네가 이거를 실제로 체크하지 않으면 그래프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지. 그 방식으로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착각을 해. 저 영역이 더 시급한데 이 영역이 더 중요하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로 엉뚱한 것을 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지 마라. 그래프가 보이는 높이 가지고 결정을 해라.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뭐 재종반에 있는 애들은 이럴 일이 거의 없고 고3 애들 중에서도 자기 고등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모의고사가 계속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학원을 다니면서 그 학원이 계속 모의고사를 봐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2주에서 3주 사이에 충분히 모의고사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봤다. 그런 애들은 더 편드될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훌렁이는 뭐냐면은 왜 알지? 5회에서 7회 이렇게 모의고사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 그거 시간 맞춰서 풀어봐. 풀어서 이걸 확보한 다음에 이걸 해야 남들보다 밀도 있는 7, 8월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따라오는 거야. 요거 안 하면 여기에 편도되게 돼.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왜 7, 8월을 강조하냐면 이건 아마 다른 쌤들도 다 똑같이 얘기할걸? 7월, 8월 지나면 공부할 시간 없어. 끝나. 봐라. 7, 8월 지나면 9월 첫째 주 되면 이제 9편 보잖아?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불러내려 교무실에서 공부 못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상담을 하고 원서 여기 쓰가 저기 쓰자 기껏 정해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 갑자기 딴소리 하고 아빠는 신경질 나면서 안방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9월 둘째 주에 셋째 주 사이 원서 접수를 하게 돼. 그러면은 빠른 학교는 9월 마지막 주 주말부터 수시가 시작돼. 그거 끝나다 보면 10월 둘째 주 주말까지 가거든? 그래서 이제 학종이든 논술이든 이제 수능 전에 봐야 될 거 다 해결을 했다. 서류 접수했다. 논술 보고 왔다. 그러고 나면은 10월 셋째 주야. 3주 남은 거야 수능까지. 수능 보고 바로 이틀 뒤부터 다시 수시가 시작돼. 그냥 끝이야. 이제 너네 고생 다 했어. 이제 공부할 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 남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남보다 1시간 좀 덜 자고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남보다 밥 조금 더 빨리 먹는다고 해서 니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너네가 남들보다 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니들이 더 할 수 있는 공부가 얼마나 돼? 이제는 의지력 싸움 아니고 시간 싸움 아니야. 그걸로 차이 못 벌려. 차이를 벌거나 성적을 올리려면 요령 있게 해야 돼. 그죠? 꼭 명심하고.